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SK 시그넷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코넥스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3천 지금 2,098억으로 돼 있는데 오늘 또 올라가지고 3,500억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주식 보통 거래가 되는데 아니면 좀 적게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제 몇천 주식 거래되는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몇만 주식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전기차 충전기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급속 충전기를 하는 회사이고요. 이 급속 충전기 비중이 9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80% 이상이 되고 이제 해외 매출 중에서도 이제 북미 쪽을 대부분 북미 쪽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이제 라인업인데 완속, 급속, 초급속 다 할 줄 아는 회사인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장벽이 낮아가지고 웬만한 회사들은 다 할 줄 알고요. 이제 급속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기술적 장벽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초급속이 이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완속 같은 경우에는 7에서 20kW 정도를 지원하는 충전기고요. 보통 배터리 용량 10% 충전하는데 1시간 소요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kW 정도 지원을 하고 1시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초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에서 350kW를 지원하고요. 15분에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거의 80%에서 100%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뭐 초급석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는데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고 왼쪽이 이제 350 정도 되고 오른쪽이 200kW 정도 되는 SK 시그넷의 주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북미에서 많이 나오는데 초급속 충전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이제 일본의 5대 상사 중 하나인 마루베니 상사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 고객사로는 1위 업체인 이제 일렉트리 아메리카라고 이제 EA라고 하는데 EA하고 EV고 이 업체가 1, 2위 둘 이제 충전기 시장에서 1, 2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SK 시그넷이 현재 1티어 공급사로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4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사이클을 지금 공급사로 선정돼서 납품을 완료했고 3사이클은 지금 납품 중이고 4사이클도 이제 그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4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7월부터 지금 공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외로는 이제 닛산이나 현대, 기아차, BMW, 포드, 폭스바겐 같은 전기차랑 이 매칭 테스트를 통해서 매칭 테스트를 완료해서 충전기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 말고도 유럽에도 판매 법인을 세워가지고 진출을 하려고는 계획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쪽에, 영국 쪽에 100억 수주를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와 일본에도 진출해 있고요. 동남아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이제 경영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랑 주주를 보면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SK에서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SK 시그넷이 됐습니다. SK가 52%로 최대 주주이고 이제 대표님이 원래 시그넷 EV를 운영하던 대표님이 황호철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6.6%로 가지고 계시고 뭐 이제 성재혁 이사님이 이제 뭐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랑 투자 포인트인데요. 이게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신차를 2032년까지 67%로 만들겠다는 뉴스인데요. 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밀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고. 그래서 2023년부터 2030년도까지 보시면은 한 30% 정도의 전기차 성장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이에 맞춰서 30% 정도 연간 30%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전기차 공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그 급성장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2030년도까지 충전기가 77만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2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이제 충전기 수를 4배를 늘려야 되고 30년도까지는 8배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SK 시그넷 주력 제품 초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만 개가 2027년까지 7만 개가 필요하고 뭐 잠시 그 충전기 시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완속 같은 경우에는 차지 포인트가 지금 점유율 1등을 가지고 있고 북미에서 급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점유율 1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기로는 지금 70% 정도 점유율을 시그넷이 가지고 있어서 1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1, 2등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SK 시그넷도 이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시장도 같이 일감이 몰리고 있어서 이 보시면 입사자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만에 185명에서 339명까지 입사자가 늘었고요. 캐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크게 증가했고 원래 8시간으로 돌리던 공장을 22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게 캐파 100%를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위에서 얘기했듯이 전기차 성장에 있어서 충전 인프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BAA라고 이제 보조금 정책을 내세웠어요. 24년도부터 7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보조금 규모는 약 75억 달러 정도 되고 이제 하나로 전환을 하면 9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 이상부터 되는데 150kW 이상부터 그다음에 부품이 55%가 미국산으로 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맞춰가지고 지금 SK 시그넷 또 미국 텍사스에 이제 캐파를 늘리려고 공장을 작년에 증설을 시작해서 올해 6월에 완공이 되는 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케이스와 모듈을 미국산 걸 쓰기로 이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5%가 충족이 되고 이제 미국 부품 써서 제품 원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고객사도 이걸 인지하고 마진을 맞춰준다고 해서 막 판가를 몇십 프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 가이던스인데 이제 전방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뭐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제 캐파도 그에 맞춰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23년도 가이던스가 2,400억이었는데 올해 다시 이제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이 3,000억 이상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가 나올 것 같고 24년도부터는 10%를 타겟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성장에 따른 같이 수혜를 받는 게 투자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가 이제 상장 이벤트인데요. 이제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도 적고 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상장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회사의 이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 생각은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다른 상장 같은 경우에는 펀딩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에 현금이 약 1,500억에서 1,000억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4년분이랑 25년부터는 캐시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재원이 이제 부족하다고 여겨지면은 이 상장이 하나의 그 성장 재원을 마련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B를 왜 갖다 놨냐면은 이 지금 회사에서 그 피어 그룹으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싶어 하는 게 ABB의 e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3조 5천억 정도 시총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시그넷도 이제 이만큼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매출 규모나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장 발표가 나면은 그 SK 시그넷이 관심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트리티움 DCFC라고 이제 트리티움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SK 시그넷이랑 굉장히 전략 같은 거 비슷한데 일단 충전기 올인을 하고 있고 급속이랑 초급속 위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이랑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중이고 그다음 메인 충전 사업자 고객 확보가 돼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위랑 3, 4, 5, 6위랑 같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위랑 4위, 6위, 7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좋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급속 충전기에서는 테슬라 제외하고는 1등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2,470억 원 정도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SK 시그넷이랑 비슷한 규모인데 최근에 물류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00% 적자를 내가지고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박살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직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고 이제 더 잘해 나갈 회사인지는 아직 이 트리티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분석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나의 경쟁사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ABB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 시그넷이랑은 좀 규모 차이가 좀 나는 회사, 기술력 차이가 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충전기 탑티어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지금 독보적인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독보적인 탑티어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ABB가 기계 제조업하는 회사인데 이 ABB 자회사 중에서 ABB 모빌리티라고 초급속 충전기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상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600kW 초급속 충전기를 기술 상용화하는 걸로 보아서는 기술적으로는 이 회사가 압도적 지금 현재 1등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 시그넷보다 좋은 회사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회사도 크게 이제 성장할 거고 25년도까지는 EA로부터 EA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수주 걱정은 없을 것 같고 25년도까지 성장은 별 걱정이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상장 여부는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어 보이지만 이제 회사가 아예 생각은 없어 보이진 않는다는 점. 뭐 그다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350원이면은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가지고 57,900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퍼가 거의 100 몇십 배가 되는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키팩터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또 장비주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아직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하기는 어려운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